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새댁이에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냐 싶어서 사연을 보냈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다들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전 결혼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시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이보다 더 좋은 사람, 좋은 시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댁은요, 가풍이 있는 집안에 시부모님 모두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집안에서는 큰 소리 오가는 일도 없을 것 같고, 시어머님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라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보통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면 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답니다. 시대에 맞게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인망 높고 늘 인기 있는 선생님 중 한 분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런 시어머니가 계셔서 좋겠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제자들이 어찌나 시어머니를 좋아하는지 한 번은 남편과 연애 중에 시댁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제자도 봤을 정도였죠. 제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 생각했죠. 이런 시부모님 어디서 못 만난다. 남편과 꼭 결혼해야겠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게다가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교장 승진을 앞두고 계셨어요.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승진 시험에 집중하시라 말했었죠.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교장으로 승진하셨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챙겨드린 이유는 물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부모님 중 한 분이 교장이 되면 남편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교양도 있고 점잖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죠. 실제로 연애를 할 때도 괜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가벼웠어요. 시부모님 같은 어른들이 집에 계시면 배울 것도 많겠다 싶었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고요. 대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직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2년만 시댁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렇게 2년간의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역시 단점 없는 사람은 없다더니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년 반이 지나자 시댁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장으로 승진한 시모는 겉보기와는 참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보통 정적이고 조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점잖은 외모와 달리 노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모가 나쁘단 것은 아니에요. 시모는 편견도 없고 깨어있는 분이라 전 그런 시모를 이해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젊은 제 눈에도 시모가 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저도 못할 것 같은 유흥생활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시모가 항상 제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너만은 날 이해해줘야지. 학교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애들을 잡는 분위기인 줄 아니? 내 성격에도 안 맞는데 학교에서 교양 있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처럼만 보여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해. 세간의 시선 때문에 어디 놀러 간다고도 못하고 말이야. 왜 학교 선생님은 꼭 바른 생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야,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면 긴장을 풀어주면서 유흥도 즐기고 놀기도 하고 하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너도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놀고 싶은 때가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살 수 있겠어? 안 그래?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네, 그렇네요 하고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항상 노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 했거든요. 그런 시모에게 반발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일하고 나면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람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모처럼 일상이 유흥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죠. 또 시모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모는 자기 애가 남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말로 해서 자기 애고 정확히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모는 입버릇처럼 항상 제가 부럽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늘 본인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면서 내가 네 나이라면 연예인을 했을 거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매번 절 볼 때마다 본인 세대에 태어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끼가 정말 많은 사람이라며 도화살도 있는 팔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제 앞에서 요즘 유행하는 춤이라고 춤까지 추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지니 감당이 안 됐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를 마치 본인 시녀 부리듯이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옛날 왕비처럼 제가 항상 옆에서 자기를 따르고 무슨 일을 하던 도와줘야 하고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시모의 옆에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보았던 그 교양이 넘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 맞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였죠. 그렇다고 시모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시모만 문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문제로는 시모와 시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봤던 그 행복해 보이던 부부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알고 보니 쇼윈도 부부더라고요. 더 가관인 게 시모는 항상 시부를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자기 며느리인 저한테요. 얘, 내 남편 말이야. 정말 못생기지 않았니? 두꺼비도 저것보단 잘생겼겠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아휴,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잘못이야. 그래도 넌 좋겠다. 너희 남편 내가 나 닮으라고 한밤중에 물 떠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내가. 내 남편 닮았어 봐. 너 결혼이나 결심했겠어? 지금 저 정도 인물이라도 돼서 결혼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라 얘. 솔직히 저 외모 그렇게 보는 성격 아니에요. 외모야 요즘은 성형수술로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문제만 안 되면 된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렇다고 시모에게 동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예, 어머니, 남편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죠. 돈도 잘 벌고요. 그리고 저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남편이 아버님 닮아도 결혼했을 거예요. 사람이 외모보다 중요한 게 마음씨 아니겠어요? 사람이 괜찮아야지 살더라도 후회하지 않죠. 물론 어머니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외모가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어야죠. 그럼요. 역시나 제가 자기 말에 전부 동의하지 않자 또다시 시부를 욕하더군요. 어이구,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착해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니? 예전에 말이다. 내가 저 양반이랑 부부 동반 모임에 갔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다른 집 남편들은 옷을 너무 센스 있게 입고 온 거야. 약간 요즘 애들이 정장처럼 입는 그 캐주얼하게 말이야. 다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 쓴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사람이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지. 내 남편은 아주 뒷방 늙은이처럼 입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제일 나이 들어 보이더라. 생긴 거라도 이게 좀 잘생겼으면 말이나 못하지. 그렇다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네 앞에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양반이 얼마나 힘을 못 썼으면 애가 한 명밖에 없겠니. 이렇게 길게 같이 살부대 끼며 살았는데 남들은 다 최소 2명씩은 있는데 말이야.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젊어서부터 병원도 다녀봤는데도 안 되더라 얘. 정말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몸에 좋다는 거라도 다 먹고 다니겠다. 너희 시부는 그런 노력도 안 하더라고. 정말 남편으로서 최악이야 그냥. 이 말을 듣고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은 정보들을 저는 알게 된 거고요. 시부모님의 사이는 늘 아슬아슬해 보였죠. 두 분 다 자식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시모는 말하더라고요. 그제야 전 너무 겉모습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제 잘못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저희끼리라도 잘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부만 이렇게 저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시부도 항상 제가 말했거든요. 예, 너희 시부랑 같이 있기 힘들지 않니? 나도 저런 사람이랑 언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다. 저 사람이 정년퇴직하면 바로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나도 점점 지치는구나.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혼한 내가 미련하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뒤에서 말하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야. 사실 저도 시부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도 시모에게 당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제게 아버님도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어요. 저도 아버님 마음 다 이해가요. 어머님이 너무하셨죠. 처음에 두 분이 엄청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렇게 사람을 뒤에서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역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도 아버님이 항상 절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위로가 돼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네 시모가 널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는 내가 다 걱정이야. 착한 애를 성격 나쁜 저 옆에 내가 얼마나 들들 볶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구나.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안다. 이런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나 하게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얼른 너도 나도 우리 가족 모두 편해져야 할 텐데. 시부는 항상 제게 자기만 생각하고 성격도 지랄 같은 시모를 만나 고생이 많다며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넸죠. 남편도 안 하는 위로를 해주는 시부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자주 다니던 콜라텍에서 50대 제비족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어떤 여자 장학사가 알게 되었고 장학사는 교장이던 시모에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더군요. 이미 결혼하고 교육계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이 50대 제비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었죠. 게다가 그것도 그냥 길에서도 아닌 콜라텍을 다니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큰 사건이 되겠어요. 시모는 그래서 장학사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묻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여자 장학사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고 해요. 사실 콜라텍이라고 하면 춤추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춤꾼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요. 그 장학사도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다니는 콜라텍을 간 건 정말 우연이었던 거예요. 여자 장학사와 같이 춤을 배우는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했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자주 드나들게 되었던 거죠. 같은 장소에 자주 가게 되니 거기서 퍼지는 소문도 빠르게 들었을 거잖아요. 게다가 본인의 눈으로 본 것도 있고요. 저희 시모가 엄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자기 직업을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던 터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여자 장학사도 못 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 와중에 유부녀가 50대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니 돈 생길 구석이 생겼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은 그 여자 장학사도 놀러 다닌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분은 정말 춤이 좋아서 콜라텍과 무도장을 다녔던 사람이라 뒤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뭐.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저희 남편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남편이 교사인데 자기 엄마, 그것도 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무리를 일으켰다고 소문이 났으니까요. 저도 창피했어요 정말. 자기 자식도 교육계에 발 담그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 얼굴에도 먹칠을 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죠. 소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손을 쓸 생각도 못했어요. 이 일로 시부도 엄청나게 화가 났죠. 아이, 당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네. 당신은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이 너를 위한 들러리야? 지금 이 상황을 봐. 당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이 그러고도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 짐승도 자기 가족한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 당신 지금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알아? 점잖은 시부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런 시부를 말릴 수 없었죠. 하지만 시무는 지지 않고 시부에게 말하더군요. 야, 너네가 공무원이라서 결혼한 거잖아. 아니야? 내 배경 보고 결혼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살아. 이 집도 내가 장만한 거야. 네가 얼마나 보태줬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어이가 없네. 뭐 짐승? 야, 너같이 생긴 놈이 짐승이다 이 자식아. 뭐 되는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없는 것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아주 머리 끝까지 오르려고 하네. 안 나갈 거면 알아서 기던가. 저희 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부는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제 남편은 별 관심이 없더군요. 시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면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다니셨죠. 저 혼자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네요. 처음에는 연락도 안 되니 경찰에 신고를 해보자 싶어서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다 큰 성인이 자진해서 가출한 일이라면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시무는 정년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있었죠. 정년퇴직이 눈앞에 오니 이제 자기를 묶을 고삐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전보다 더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딱 이맘때쯤이었을까요? 송년회를 하던 시무가 밤 11시가 넘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많이 취해 있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1분 대기조도 아니고 남편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도 송년회 모임이 있어서 그날 늦게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어요. 시무가 사고 치기 전에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겉옷만 챙겨서 후다닥 나갔었네요. 사실 시모가 고삐가 풀리고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남편의 직장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나면 더 이상 사고를 치면 학교를 그만둘 지경에 이르러서 시모를 챙길 수밖에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내조한다는 심경으로 시모를 데리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곳이더군요. 시모는 예전에 있었던 일로 망신을 당했는데도 또 춤추고 술 마시고 하는 곳에서 놀고 있던 겁니다. 30대 중반인 제가 거길 가니 늙은 남자, 늙은 노인들이 저에게 찍접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비위도 상했어요. 그런 남자들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둘러보며 시무를 찾았죠. 시무는 이미 많이 취한 상태로 비틀비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한잔하라며 옆자리에 억지로 앉히고는 술을 따라주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시죠. 어머니가 모시러 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저 차도 들고 왔어요. 정신 차리시고 일어나세요. 저 이런 곳에 더 이상 있기 싫어요. 빨리 나가게 일어나요, 얼른. 이런 저를 듣도 보도 안 한 채 계속 잔에 술을 따라주더군요. 야, 한 잔 마셔. 술 먹고도 대리 부르면 돼? 안 먹을 거야? 그럼 잘생기고 참한 남자 하나 물어와라. 물론 너 말고 내 옆에 잘 앉혀서. 술도 잘 먹는 그런 남자 말이야. 예, 네가 데려온 남자 괜찮으면 내가 너 그냥 보내줄게. 시모는 깔깔대며 웃으면서 저에게 남자를 하나 물어오라는 겁니다.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며느리한테 남자를 물어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술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거기서 더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네 남편이자 내 아들 직장 잃는 거 보고 싶냐? 내가 여기서 사고 치면 내 아들이 직장 잘 다닐 것 같아? 아, 그리고 직장 잃으면 너도 안 힘들겠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괜찮은 남자 하나 물어와. 내가 못할 것 같니? 너도 나 우습게 보여?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저희 남편 정말 아슬아슬해요. 그 지역 학교에 소문이 쫙 나는 바람에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저지른 사건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저지른 사건들 때문에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시모를 잘 설득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몸도 가누질 못하시는데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요. 남편도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 술 한 잔 마시면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이런 말에도 시모는 콧방귀만 꼈어요. 오히려 잘 설득해 보려던 제 말이 거슬렸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날 무시해? 너희들 얼굴에 먹칠 한번 해줘? 나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어. 곧 있으면 선생 아니라고. 난 상관없는데 너 인생 망치고 싶니? 당장 내 옆에 괜찮은 남자 하나 물어오라고. 네, 이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시모의 행동, 사건 하나에 일일이 반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는요. 자기 자식의 앞길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어요. 부모라면 못난 자식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아껴주고 싶어서 안 다릴 텐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군요. 시모는 무슨 사람처럼도 안 보였어요, 이젠. 그런 시모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리번 하더니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자를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야, 저 남자 데려와라. 멀리서 보는데도 아주 때깔이 곱네. 외모에서 아주 빛이 난다, 야. 여기서 노는 여우 아줌마들이 채가기 전에 얼른 네가 좀 데려와라. 술 한 잔 사주면서 데이트 좀 하게. 아주 나이스하네. 저를 끌어당기면서 한 남자를 가리키더니 계속 데려오라고 저를 못살게 구는 겁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모 앞으로 모셔갔어요. 속으로는 너무나 죄송했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소개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남성분과 시모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술만 마시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더니 종종 저희 집에도 찾아오게 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정말 시모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좋아하는 행동,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을 마치 도사처럼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분의 외모였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 훈훈하고 잘생기셨죠. 젊은 제 눈에도 나이 들어서 저 정도면 엄청 잘생겼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실제로 몸매도 저희 남편보다 훨씬 좋았고요. 시모는 그분이 와서 여기저기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리고 밖을 다니면 늙은 여자들이 다 자기 옆에 남자를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간다고. 이런 남자가 내 옆에 있는 게 자기 능력 아니겠냐면서 엄청 으스대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사고를 치지 않고 한 남자에게 정착하나 보다 싶어서 마음으로는 좀 안도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재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모에게 전 물었죠. 어머니, 아버님은 어떻게 하고요? 아버님과 아직 이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아버님 소식 모르는데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제가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제 말이 우습다는 듯이 흥 콧방귀를 끼며 시모는 말했어요. 그 인간 어차피 집 나간 지 오래다. 지금 실종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시부야? 지금 실종된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송하면 이혼 가능해. 시부를 이 정도로 내팽개쳤으면 당연히 이혼당해도 싼 거 아니냐? 그리고 저렇게 괜찮은 남자 어디서 또 만나겠어? 이참에 내가 확 쥐어잡아야지. 이미 시모에게 시부와의 이혼은 확정된 사실이더군요. 이런 시모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남성분은 시모와 남은 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은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쭉 연애만 하면서 지냈는데 시모와 같이 좋은 여자를 만났으니 정착하겠다고요. 저는 정말 그분을 말리고 싶었지만 서로 좋다는데 어떻게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재혼 전날이 되었어요. 그분이 물어볼 게 있다며 갑자기 절 집 앞 카페로 부르더군요. 전 예비 시부가 될 분이 부르는 거라 당연히 빠르게 챙겨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가, 놀라지 말고 들어라. 사실은 좀 더 일찍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해주는구나. 나 사실 네 시아버지야. 몇 년 전에 집 나간 시아버지라고. 네? 시아버님이시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하세요. 증거 있으세요? 대체 어떻게... 카페로 나가서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저희 시모와 연애하고 재혼을 앞둔 남자가 바로 제 진짜 시부라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뜯어봐도 시부와는 전혀 닮지 않는 외모였거든요. 사실 저희 시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원래는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머리카락은 절반 정도 날라간 상태였죠. 거기다 뚱뚱하셔서 누가 봐도 옆집 살찐 아저씨 느낌이셨거든요. 그래요. 얼굴은 성형을 하면 바뀔 수 있고 몸은 다이어트를 하면 뺄 수 있는데 이 사람 귀는 속일 수 없잖아요. 저희 시아버님은 귀가 당나귀 귀처럼 눌린 귀가 아닌 옆으로 삐죽 나온 귀였는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귀도 눌려져 있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저희 남편보다도 몸이 좋고 슬림한 남자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으니 시부가 말하더군요. 사실 내가 좀 고쳤다. 나도 내가 못생긴 거 알아. 그런 외모로 네 시모 눈에 안 찰 것도 알지. 그래서 생각했다. 일단 잘난 외모부터 가지자고. 그래서 성형도 하고 귀까지 성형했어. 옆으로 누르는 성형이 있더라고. 내 귀가 좀 특이하잖니. 금방 눈치챌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지. 그리고 모발도 좀 심었다. 그 후엔 단단한 몸 만들려고 미친 듯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 내 몸매가 된 거고. 정말 내 전 재산을 건 도박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시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본인을 꾸민 거예요. 그것도 시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도 그걸 해오신 겁니다. 스타일도 옛날과 달리 정말 달라졌고 제가 아닌 그 누가 봐도 시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자식과 부인이 못 알아봤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에 대한 복수의 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재혼식 날 밝힐 거라고 하네요. 저도 시모에게 당한 게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시부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부는 본인의 생각이 강경했고 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시부는 저에게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부가 제시한 메리트는 바로 시모와 연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본인에게 다 계획이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미리 알려지면 안 된다며 재혼식 날 밝히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재혼식 날이 밝았어요. 시부는 가족 지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셨죠. 그리고 시모가 여태껏 저질렀던 행동들을 모두 말씀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시모는 본인 친정언니와 여동생의 남편에게까지 찍적거렸던 겁니다. 이 사실을 듣는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시모의 친정언니 여동생은 안색이 하얗게 변했죠. 시모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시부는 그런 시모에게 보란 듯이 증거가 남아있다면서 이걸 보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더군요. 시모의 친정언니와 둘째 여동생은 그나마 다행인 게 막내 이모님의 남편과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갔더라고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 모인 가족 모두가 충격에 할 말을 잃었죠. 증거를 보여준 시부는 어떻게 이 증거들을 모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언니와 여동생들의 남편인데 찍적거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저 옆에 내가 밖으로 춤바람 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을 줄이야. 나도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운영하고 있던 콜라텍을 다니더라고. 나랑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친구가 바빠서 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자주 보는 편이 아니어서 저 옆에 내는 내 친구인 줄 몰랐던 거야. 내 친구는 그날 놀러 왔던 다른 친구에게 저 여자가 내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심히 챙겨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시부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프신지 잠시 물을 마시곤 다시 이어 말하셨죠. 그런 친구가 내게 네 부인이 이상하다고 사진을 몇 장 보내줬어. 자기 언니와 여동생의 남편과 아주 춤을 추고 있더라고. 어이가 없었지. 처음에는 그냥 친분이겠지 싶었어.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미행을 결심했지. 그날은 이 여편네가 출정을 간다고 외박을 하는 날이었으니까 조심히 뒤를 쫓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아주 잘하는 남자였어. 저제 남편이더군. 둘이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지. 차마 겁이 나서 현장을 못 덮친 게 천추의 아니야. 둘이 뭘 했는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나오더라고. 가족들 보기가 면에 서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속으로 열을 끌었는지.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막내 이모님이 소리치면서 시모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막 치더군요. 이모님의 남편분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아무 말도 못하시고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의 남편과 붙어먹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 짐승도 아니고. 막내 이모님뿐만 아니라 시모의 언니, 둘째 여동생도 시모를 붙잡고 막 치더군요. 친정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는 시모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느꼈죠. 이렇게 시모의 재혼식 날 있었던 일은 이미 일파만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바로 교육청에 탄원서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그 길로 불명예스럽게 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공무원 연금도 반으로 줄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글쎄 시모가 페이스오프를 하여 싹 바뀐 시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부에게 절대 이혼을 못한다며 매달렸어요. 자기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요. 하지만 시부에게 이런 말이 먹힐 리가 없죠. 제게도 말했듯 시부는 복수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시부가 원했던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시모가 본인에게 제발 만나달라고 매달리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시부는 만족한 듯 가차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이혼에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시모는 한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과 바람을 피웠고 시부를 정신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몇십 년을 부부로 살아왔는데 고작 2년 동안 같이 안 살았다고 성형을 하고 외모가 바뀌었다고 본인을 못 알아볼 수 있냐며 몇십 년 함께 살았던 그동안 본인은 그저 투명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시모는 엄청난 위자료를 시부에게 지급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시부를 배신하는 행위가 하나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소송 후 시모는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시부가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시길 원하셨거든요. 물론 본인 친정, 우리 식구, 자신이 다니던 지역 모두에서 얼굴도 못 내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문에는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아무도 시모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관심도 없고요. 시부의 말씀처럼 저는 시모와 연을 끊게 되어서 엄청 좋았어요. 물론 시부는 시모와 연을 끊고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좋은 분을 만나서 연애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냐고요? 말도 마세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깨가 쏟아집니다, 아주. 시부와 만나고 계신 분은 시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다고도 하시고요. 사람이 외관이 중요하냐며 시부의 마음 씀씀이 가치관 모두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거든요. 조만간 저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시모라면 저도 대환영입니다. 물론 사람 앞길은 누구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전 시모보다 더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참, 얼마 전에는 새 시모 될 분의 가족과 만나기도 했어요. 다들 굉장히 매너 있으시고 좋은 분들이더군요. 다들 본인들의 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두 분이 재혼하시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미 다 큰 성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나겠다는데 저희가 무슨 권리로 맞겠어요. 저도 저희 남편도 두 분이 잘 살길 바라고요. 이전 시모와 같은 분과 몇십 년이나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시부도 이제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셔야죠. 또 시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 남편도 저에게 이전보다 훨씬 잘해줘요. 자기가 너무 무심했다며 이런 콩가루 같은 본인 집안 때문에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요.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처럼 교양 있고 점잖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집 사정을 그래도 조금은 알려줄 걸 그랬다면서요. 그땐 저랑 결혼 못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남편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본인도 저보기 창피하다면서 저한테 엄청 잘해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임신 중이랍니다. 결혼 후에 여태 시도했었지만 잘 안 돼서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마음에 짐이 덜어지니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라 그런지 남편도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요. 새 시모, 시부도 손주가 생겼다며 엄청 좋아하세요. 시부는 이제 자신도 할아버지가 된다면서 온 동네방네에 제가 임신했다고 소문내고 다니고요. 좀 부끄럽지만 축복할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매일 손주 선물이라면서 아기용품들을 엄청 사들고 오셔요.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전 시모와 있었던 일들이 모두 꿈같이 느껴져서 요즘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막상 저도 결혼하고 살아보니 정말 말로만 듣던 일들을 직접 겪고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요. 이런 제 이야기 속 상황들이 본인의 상황과 닮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아이와 저희 가족 앞날 많이 응원해주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